네, 2025 금융권 채용 박람회 모티베이션 픽 컨퍼런스 오늘의 세 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티베이션 픽 컨퍼런스는요. 20일, 21일 이렇게 어제, 오늘 양일에 걸쳐서 5개의 세션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세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대미를 장식해줄 우리 여러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손해보험 파트의 현직자분들을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인공이자 꽃이에요. 우리 생명 손해보험 파트의 현직자 4분을 모셔보고 낱낱이 파헤쳐 볼 생각인데요. 먼저 우리 그 뒤에 앞서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보생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4년에 영업관리 직무로 들어와서 영업 현장에서 다양한 직무를 거치고 난 후 현재는 인사지원팀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맡고 있는 박영민 대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한 말 많이 듣고 싶어 하실 만큼 준비했으니까 좀 기대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신한라이프 인사팀의 송승현 프로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24년에 이제 신입 공채로 입사한 굉장히 좀 따끈따끈한 2년차 직원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지원자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한 점들을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화재 인사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민재 프로라고 합니다. 채용 업무 담당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영업관리로 입사를 해서 이제 지금 인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 오늘 궁금하신 사항이 많을 텐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B손해보험 인사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호 수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입사 8년 차고요. 정말 놀랍게도 저도 입사 당시에는 영업관리 직무로 입사를 하였고 작년 1월 달에 인사파트로 발령받아 현재는 신입사원 채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4분 현직자분들을 모시고 이 관련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모든 거 다 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뜻깊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보험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이 보험은 일상 속의 큰일을 대비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필요한데요. 하지만 그 필요성에 비해서 사실 우리가 보험사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힘들게 또 현직자 4분 모셨으니까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어떤 직위와 또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 우리 회사의 장점이 무엇이가 있는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보생명은 1958년에 그 국민교육진흥이라는 이념으로 좀 시작을 했고요. 생명보험 한 길을 좀 걸어왔고 좀 주도해온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로 저희 회사를 좀 소개하자면 세계에서 큰 신용 등급 회사로서 가장 높은 등급을 10년 넘게 좀 받고 있고요. 이런 재무적인 탄탄함을 좀 바탕으로 소비자 중심 경영을 업계 최초로 구해 인증을 좀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희 대표이사는 저희 2대째 보험의 노벨상이라는 상을 2대째 수상을 했고요. 그만큼 대내외적으로 경영 철학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좀 종합해 보면 좀 업계를 좀 선도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신한라이프는 이제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신한금융그룹의 일념 아래에서 이 보험을 통해서 고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계속 달려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보험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이나 아니면 라이프케어, 요양 사업 등으로도 좀 진출하면서 굉장히 신성장 동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이 25년 1분기만 좀 봤을 때 뭐 이제 킥스라고 해서 이제 보험금 지급 능력 1위, 이제 생명보험사 내 1위, 그리고 이제 뭐 신계약 CSM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생명보험 내에서 3위, 그리고 이제 저희 보험손익이 생명보험사 내 2위로 굉장히 좀 많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화재는 1952년에 설립된 국내 1위, 업계 1위 손해보험사라고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분들에게 다양한 이제 보험 상품 그리고 리스크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 쪽으로 조금 확장하고자 하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자세한 내용 또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B손해보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DB손해보험은 1962년에 한국 최초의 자동차 보험 공영사로 출범을 했고요. 중간에 이제 동부화재라는 사명을 거쳐서 2017년 11월에 현재의 DB손해보험이라는 사명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사명의 변경은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보험회사가 되겠다라는 비전을 담고 있고요. 실제로 업계 내에서 미국, 베트남 등 해외 보험 시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보험회사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DB손해보험은 총자산은 53조 그리고 연매출은 18조 그리고 약 1200만 명의 고객분들과 보험이라는 약속의 힘으로 이어져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기 계신 지원자분들과 저희 DB손해보험이 좀 끝없는 약속의 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자산 수치로 정확히 귀에 쏙쏙쏙쏙 박히니까 이게 가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네 분의 현직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또 준비를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 구직자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실 그 마음의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요. 이따가도 부스 통해서도 더욱더 관심이 있는 기업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또 이분들께 많이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구직자 여러분들이 보험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두 가지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건 사실 저도 평상시에 좀 많이 궁금을 했던 바이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서 이게 생명보험사랑 손해보험사의 차이에 대해서 또 혼자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 차이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각각 어떤 장점까지 있는지 천천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신한라이프 그리고 DB손해보험의 현직자분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들의 그런 생명이나 건강을 이제 보장하는 상품들을 주로 판매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연금보험이라거나 아니면 종신보험 그리고 건강보험 등을 주로 다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설명해 주시겠지만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손해보험은 이제 질병이나 사건으로 인한 실손해를 보장하는 상품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보험, 실손보험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장기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저축이나 자산관리 성격을 가진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 이제 신한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신한금융그룹에 이제 속해 있다 보니까 이런 계열사들이랑 협업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투자나 아니면 뭐 자산 그리고 보장성 통합 솔루션을 좀 제공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용이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아니시죠? 굉장히 또박또박 정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으로 우리 DB손해보험에서도 답변을 차근차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또 신한라이프 담당자 분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조금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이제 취급하는 보험의 이제 목적물 즉 보험의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사망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이제 사람이 보험이 대상이 되는 인보험을 위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이고 손해보험사는 앞서 말씀드린 인보험 외에도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등과 같이 보험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재물보험도 취급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특성이 있고요. 이제 드론 보험 등과 같이 이제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 곳이고 그에 따라서 성장 가능성이 좀 무궁무진한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면서도 사실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옆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부분이 보험업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상이 또 그만큼 뭔가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저희가 앞 세션에서도 계속 다뤘지만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의 업계들도 그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도 그 AI와 같이 굉장히 이 트렌드에 좀 민첩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보생명 그리고 삼성화재 우리 협업자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요즘에 그 생성 AI 열풍은 솔직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저희 보험업계도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해서 좀 더 심사를 빨리 하고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를 좀 많이 프로그램 만들고 있고 또 챗봇 자체가 24시간 응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편의성 높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보생명 좀 나아가서 저희는 사내 임직원들이 업무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사내 전사 GPT를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FP 지점에서 FP 소장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AI 어시스턴트를 같은 서비스 그리고 고객에게 갔을 때 보장 분석을 좀 더 스페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장 분석 서비스까지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좀 AI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서 지금 업계는 대단히 많이 AI를 활용하고 있다 정도는 인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화재도 마찬가지로 이제 업무의 고도화 그리고 또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AI 기술과 또 이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AI 의료 심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암 관련 진단 급여나 뭐 이제 수술 급여 관련해서 AI 의료 심사를 도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문자 인식 기술이랑 생성형 AI 기술을 같이 합해서 심사를 조금 더 AI를 활용해서 진행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심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료 관련 기록지 혹은 뭐 진단서 등을 굉장히 방대한 양을 많이 이제 찾아봤어야 하는데요. AI를 통해서 또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또 시간도 많이 단축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외에도 보험 사기 등의 이제 모럴 리스크를 예측한다거나 또 AI 상담사를 또 도입해서 활용하는 등 삼성화재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교통사고가 앞서서 났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24시간 챗봇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애용하면서 참 다행이고 와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구나 하면서 정말 감사함을 또 한 번 느끼게 됐는데요. 이렇게 왜 발빠르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왜 대표적인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험사라고 하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직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가장 기대하시는 코너죠. 구직자가 기업을 선택할 때 이 기업의 문화나 철학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가치관이나 그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저희가 준비한 우리 모티베이션 핏이죠. 점점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 기업의 모티베이션 핏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을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가고 싶다 혹은 나 이 회사랑 잘 맞을까라는 질문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오늘 이 답변을 듣고 아마 많은 결정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4가지를 제가 먼저 드릴 거고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험사는 사실 실적과 성과에 대한 압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정말 이 실적과 성과에 대한 압박이 커서 나 이 회사 오늘 내일 한다. 나 어떻게 하루살인가? 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로 압박감을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솔직한 답변 교보생명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융권 준비하실 때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사실 생각이 드는 포인트 같아요.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실적과 압박에 자유로운 회사는 사실 없습니다. 예. 이게 사실 팩트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신입사원들에게 이 실적과 성과를 당장 요구하는 것보다는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그리고 좀 더 배울 수 있는 자세, 이런 것들 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비즈니스적으로 영업에 해당하는 실적과 압박에 해당하는 그 직무가 있고요. 또 다른 직무들이 여러 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단편적으로 실적과 성과에만 너무 부담이 돼서 지원하시지 않는 것보다는 회사에는 다양한 직무가 있고 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순환 직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편만 보시고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직무가 무엇지를 좀 더 폭넓게 고민해 보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교보생명 현직자님께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은 우리 회사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그 회사를 통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질문에 대해서 DB손해보험 우리 답변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문화를 좀 대표할 수 있는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제도는 이제 크로스 멘토링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크로스 멘토링 제도는 직무, 부서, 직급을 교차해서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인데요. 임원분들이 이제 멘토가 아닌 멘티로서 참여를 하게 되시고 직원분들이 그 임원분들의 멘토로서 참여를 하게 되는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칭된 임원분들과 직원분들은 이제 한 조로 편성되어서 이제 요가 체험이라든지 쿠킹 클래스 참여, 그리고 이제 천연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제 자유롭고 이제 수평적인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좀 파격적인 또 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이 다들 MZ 세대시니까 우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즘에는 사실 독립성과 나의 개성과 나의 능력을 사실 중요하게 여기는데 위계질서 그런 거랑은 사실 좀 크게 이제 선호하는 바가 좀 다르잖아요. 요즘 세대와 지금 세대가, 기성세대가. 근데 그만큼 우리 멘토프리 제도가 굉장히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성과에 대한 압박감을 쿠킹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똑같이 압박을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회사 입사한다면 커리어적으로 이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린 이런 거 키워줄 수 있다 하는 질문에는 삼성화재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입사하시게 되면 커리어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에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채용 직무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영업 관리나 손해사정 등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직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희 회사에는 그 이외에도 다양한 직무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직무들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마찬가지로 순환근무 제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내부 직무 공모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이런 업무를 해보고 싶다, 혹은 내가 또 이런 부서에서 업무를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준비하셔서 그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직무를 바꾸시는 그런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해 보실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커리어를 직접 쌓으실 수 있다라는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지만 또 강력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자산이 되니까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구성원의 성장을 위해 마련 중인 제도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우리 회사도 질 수 없지, 이런 거 들어오시면 저희가 해드릴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신한라이프 현직자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신한라이프의 경우에도 잡포스팅 제도라고 해서 이 직무 공모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입사한 직무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새로운 커리어를 쌓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잡포스팅 제도를 통해서 지원해 보실 수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신한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육 체계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갖춰져 있습니다. 뭐 리더십뿐만 아니라 디지털 같이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좀 중시하는 부분으로서도 체계적으로 교육 체계가 갖춰져 있고, 이외에도 이제 뭐 자격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 경력금을 이렇게 지급을 한다거나 이런 뭐 교재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데 좀 비용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도 이제 저희는 자기 교육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내가 뭐 전화 영어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런 연수를 좀 개인적으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들으실 수 있고, 저희는 이제 도서 플랫폼도 좀 자유롭게 지원을 해드려서 직원분들이 이제 도서 플랫폼을 좀 무료로 이용하실 뿐만 아니라 실물 도서로도 좀 받아볼 수 있게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는 그 석사를 이제 직원분들께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석사 지원을 해줄 뿐만 아니라 저희는 베트남 법인이 이제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근무를 해볼 수 있는 기회까지 좀 제공하면서 직원분들이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해외 법인까지 나왔으니까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신한라이프 희망하시는 구직자 여러분들을 잘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현직자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많이 들었고, 워낙에 구직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를 지켜주신 만큼 열정이 굉장히 대단한 거 보니 이론적으로는 다들 이제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겠죠? 그래서 언제 채용이 뜨냐, 그리고 어떤 직무가 지금 채용이 열릴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핀테크 다뤘고, 그리고 다른 이제 업계도 다 다뤘는데 그 두 가지 세션에서는 사실 몇 분들은 채용이 아직 미정이다, 그리고 내년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사실 약간 쭈뼛쭈뼛 하셨는데, 제가 당당하게 오늘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우리 모든 내 보험사가 채용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순서대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에 채용 공고가 뜰 예정이고요. 10월에는 서류 전형, 그리고 인적성, 11월에는 1, 2차 면접, 그리고 저희는 채용 연경 인턴을 하고 있어서 12월 말부터는 한 달간 정도는 인턴십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년 3월에 입사까지 하는 그 과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 궁금하실 건데요. 사실 직무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전년도가 저희가 한 7개 직군을 저희가 지금 채용을 진행했는데 전년도보다는 좀 더 직군이 다양해질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9월 중에 저희가 최종 공고를 하면서 그때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한라이프의 경우에는 이제 10월에 채용이 예정되어 있어요. 추석 전후로 저희 채용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이제 서류 접수를 시작을 해서 12월에 이제 모든 전형이 끝나는 굉장히 타이트한 이제 구조로 좀 진행이 되고 1월에 최종 입사하는 이제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직 직무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늘 이제 저희가 뭐 영업 지원이나 아니면 상품 계리 이런 직무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채용을 해오고 있는 만큼 이전과 좀 비슷하게 이렇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측해 봅니다. 네, 삼성화재는 곧 채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 채용 홈페이지 통해서 공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직무 같은 경우에는 총 8개 직무 채용 예정입니다. 기존에 저희 채용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업관리, 손해사정, 그다음에 상품개발 계리, 자산운용, 디지털, 그다음에 IT 6개 직무 채용했었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일반보험 언더라이팅, 그리고 글로벌 사업 관련한 직무를 추가 예정입니다. 네,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DB손해보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DB손해보험은 이제 9월 1일부터 대졸 신입 공채 서류 전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 5개의 직무로 모집할 예정이고요. 영업관리, 그리고 보상관리, 상품 언더라이팅, 그리고 경영지원, 그리고 자산운용 이렇게 5개 직무로 채용이 진행이 되고, 채용 전형은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서류 전형, 그리고 서류를 통과하시면 2차는 인적성 전형, 그리고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4단계 전형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저희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하시는 직무와 관련된 PT 면접으로 진행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보도 9월, 그리고 신한라이프도 10월 초중, DB도 9월이라고 했는데 삼성화재만 고시예요. 혹시 우리 이 자리를 찾아오신 여러분들께는 살짝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언제일까요? 정확한 날짜는 지금 오픈 예정이긴 한데 대략적으로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저희는 그 이제 10월 초보다는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 네, 그 정도 우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초보다는 조금 빠르게 이제 채용 예정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현직자 이렇게 네 분을 모셨으니까 또 가장 중요한 거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실전 팁, 어떻게 합격하셨는지,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합격하는 인재들은 어떤 분들인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이 질문에는 교보생명 그리고 신한라이프, DB손해보험의 현직자 세 분께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고민을 해보실 포인트가 뭐냐면 지원하신 직무에 대해서 첫 단계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보생명에서 영업관리라고 하면 막연하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교보생명 영업관리라고 하면 어떤 직무인지 좀 더 고민해보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2차적으로 생각해보고 그걸 토대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신 분과 아니면 그냥 여러 회사를 그냥 복붙으로 하시는 분과 사실은 저희가 자기소개서나 그리고 면접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서든 그게 좀 보이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만큼 처음에 작성하실 때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으신 분들은 그 나중에 깊이와 진정성과 이런 부분이 좀 묻어 나온다라는 경향이 있어서 보다 직무의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다음 단계로 좀 높게 합격할 확률이 좀 높은 경향이 있었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인재상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어떤 인재상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는 대체로 이제 좀 민첩성이라고 해서 업무를 좀 이렇게 빠르게 추진하는 이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책임감과 도전 의식이라고 해서 어떤 업무를 내가 맡게 되었을 때 끝까지 이끌어가서 해내실 수 있는 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모시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합격 팁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뭐 팁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걸 볼 때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회사에 좀 지원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그런 질문을 챗GPT한테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직접 자소서를 읽다 보니까 좀 문장이나 단어들이 겹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챗GPT를 통해서 이렇게 좀 작성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진짜 왜 이 회사를 골랐는지, 왜 신한라이프여야만 하는지 나만의 좀 그런 공식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 이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을 모시려고 한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작년 입사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저는 뭔가 이런 인재상이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입사하면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었고 실제로 입사에서도 뭔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나만의 강점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회사에 있는 정말 다양한 구성원들이 계시잖아요. 나만의 강점을 좀 살려서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위주로 작성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DB손해보험에 이제 입사하는 직원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지만 좀 공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DB손해보험은 크게 이제 4가지 인재상을 지향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창의와 도전이고 두 번째가 전문성, 그리고 세 번째가 글로벌 역량, 그리고 네 번째가 신뢰와 화합인데요. 그 이외에도 이제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태도 및 자세를 갖추고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언제든 저희 DB손해보험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대망의 마지막 질문은 우리 삼성화재 전민재 프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합격을 하셨는지? 제가 합격할 때는 제가 인사 담당자가 아니라서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꿀팁이라도? 꿀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우선 전형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첫 번째가 SA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직무적성 검사, 이제 GSAT 전형이 있겠고요. 그 이후에 면접 합격하신 분들 건강검진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 입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SA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A는 이제 다른 회사 현직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지원서 SA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그런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는 지원서가 아니라 삼성화재만을 위한 SA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지원 직무와 본인의 연결점을 잘 찾으셔서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면접위원분들께 잘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A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이후에 전형 부분별 좀 꿀팁을 드리면 직무 적성 검사, 삼성 G사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 문제와 미리 친해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시중에 교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접해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동안 한 문제를 깊게 고민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문제와 많이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미리 접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면접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SA가 나옵니다. 저희가 면접을 2가지로 진행하게 되는데 에세이 기반 면접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작성한 에세이를 미리 잘 숙지하시고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미리 예상 질문 그리고 답변을 준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에세이를 보시고 면접위원이 어떤 질문을 하실지 미리 조금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 보신다면 면접 당일에도 조금 긴장을 덜 하시고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세한 답변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 조금 더 마음 한켠이 든든해지셨죠? 네, 대답은 없지만 그런 여러분들의 이 눈망울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총 30분의 시간이 다 벌써 흘렀고요. 아쉽게도 이렇게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모티베이션 픽 컨퍼런스 양일에 걸쳐 진행된 모든 순서의 막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미를 장식해 주신 4분의 보험사 현직자분들께 여러분 마지막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더우신 날씨에도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또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요. 아무리 먼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 사실 한 걸음 걷다 보면 결국엔 그 끝이 있잖아요. 저도 올해로 9년 차인데 오늘 금융 컨퍼런스 그리고 모티베이션 핏을 준비를 하면서 나도 8, 9년 전에 이렇게 했었지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한 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약간 설렘도 함께 걱정도 함께 그런 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의 열정과 패기와 또 이런 끈기를 보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내년에 이 자리에서 뵐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들 합격하셔서 내년에는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또 후배들한테 좋은 말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이 찾아오길 저도 우리 금융 컨퍼런스 채용 박람회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수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응원할게요.